여보, 요즘 가게 많이 바쁘지? 일손 부족하진 않아? 무슨 소리야? 요즘 매출 떨어지고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이 근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만 몇 개인 줄 알아? 이미 아르바이트는 다 내보냈고 이번 달 지나면 직원도 한 명 내보내야 할 판이야. 그 정도야? 당신 가게는 그래도 단골 손님 많잖아. 프랜차이즈 카페한테 손님 뺏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옛말이지. 요즘 옆에서 1,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격으로 밀어붙이는데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려 버티는 수밖에. 이러다가 가게 그만두고 당신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할까봐. 안 돼, 내 월급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우리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굴러가는 시스템이야. 아직 내 차 할부도 안 끝났고 집 대출도 갚아야지. 알지 알아. 아니까 내가 매출이 떨어져도 이 짓을 포기 못하는 거지. 다음 달부터 직원 하나 줄이고 내가 일을 더 하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겨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참아봐. 원래 체인점 새로 생기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몰렸다가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원래 다니던 곳으로 돌아오잖아. 그래, 지금은 버텨야지. 근데 갑자기 내 가게 상황은 왜 그렇게 물어봐? 원래 당신이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가? 나야 원래 당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 근데 내가 카페 운영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잖아.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는데 정윤이가 카페 일 좀 배워보고 싶다 하더라고. 빵 만드는 것에도 관심 있다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 당신 가게에서 일 좀 시켜봐. 뭐, 방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가게 매출 떨어져서 힘들다니까?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할 판인데 아가씨를 어떻게 내가 데려다 일을 시켜? 걔는 초보니까 월급 많이 줄 필요도 없잖아. 그냥 최저임금 주고 힘든 일부터 시켜봐. 카페나 식당 일 같은 걸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 시키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냥 도망갈걸? 그랬다가 어머님이 나서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일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진짜 지금 사람 하나 더 쓸 여력도 없어. 당신이 내 가게 요즘 힘들어서 사람 못 뽑는다고 이야기 좀 잘해봐. 아니, 나도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대답했지. 근데 내 동생이 당신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 뭐 거기 커피랑 빵이 맛있다나 어쩐다나. 아니, 근처에 스타벅스도 있고 더 큰 카페들 많은데 왜 나한테 온다는 거야? 몰라, 아무튼 다음 달부터 일하고 싶대. 면접 보고 싶으면 미리 불러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미리미리 이야기해줘. 아, 진짜 싫은데. 저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6년째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한때는 한 달 매출 5천 이상 찍을 정도로 새벽부터 오후 내내 빵만 만들고 커피 내리다가 집에 갈 정도였습니다. 이 주변에 큰 경쟁자가 없기도 했고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취미로 배웠던 빵들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 초부터 근처에 커다란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뒤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던 아르바이트생들과 직원들을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몇 달 전부터 줄어든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신우까지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정윤이는 일 잘하고 있어?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골아떨어진다더라.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엄마가 당신이 정윤이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걱정하더라고. 좀 쉬엄쉬엄해. 뭐? 내가 이러니까 아가씨 일 시키기 싫은 거야. 힘든 거 하나도 시킨 적 없고 직원들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해도 차라리 내가 더 하고 말지. 아가씨한테 시킨 적 없다니까? 그럼 걔가 왜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는 거지? 나야 모르지. 맨날 집에서 빈둥대고 놀기만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힘든 거겠지. 아, 몰라. 힘들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 어머님도 차라리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지. 뒤에서 당신한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주문받고 계산하는 거라도 시켜. 그건 그렇게 안 힘들잖아. 주문받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리고 빵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며? 그렇긴 한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가 봐.
그냥 편한 거 시켜,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힘들다니까? 아, 몰라. 그럼 당신이 그거 시키라 했다고 내일부터 아가씨 계산대 앞에 박아놓을 거야. 그래, 무거운 거 들고 걸어 다니니까 힘든가 봐. 당분간 적응할 때까지는 그런 일이나 시켜. 몰라. 나도 슬슬 참는데 한계가 있어. 여기서 더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조금만 참아봐. 뭘 시켜도 힘들다고 징징대기 때문에 신우랑 일한 뒤로 스트레스가 더 커졌어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람 쓰면서 2배로 더 힘들어야 하는 건지.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좋게 돌려가며 이야기했지만 눈치 없는 신우는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면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원래 일하던 우리 직원들도 신우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며칠 전에 진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무슨 경찰까지 불러?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둑은 잡아야지. 나 절대 합의 안 해. 진짜 콩밥 먹게 할 거야. 너 미쳤어? 피해 금액이 얼만데? 얼마 갖고 이러는 거야? 계산대 맡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꼬박꼬박 잘도 해드셨더라고.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애가 용돈이 필요하니까 몇만 원 정도 가져갔나 봐. 그거 내가 갚아준다니까. 빨리 경찰한테 당신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신고 취소한다고 해. 지금 계산 끝났네? 하루에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 가져간 날도 있어. 총 180만 원이네. 이거 당신이 갚아줄 거야? 뭐, 180만 원?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며칠 동안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 그러게나 말이야. 현금 결제 들어오는 거 전부 취소 처리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더라고.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기계에서 취소 처리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걔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 그냥 한 번 봐주고 넘어가. 아니, 나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이번 기회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지.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러면 앞으로 우리 식구들 얼굴 똑바로 못 봐. 괜찮아. 어차피 앞으로 안 볼 생각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질렸다고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끝내자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은 내 발목 잡는 일만 하는 것 같아. 결혼은 서로에게 뭐 하나라도 도움되는 게 있어야 하잖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손해만 봤던 것 같아. 너 진심이야? 이 와중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래,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도둑은 합의 없이 법대로 처벌할 거야. 이번 기회에 전과 하나 달면 앞으로 취업도 못할 테니까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살겠지.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당신 차키랑 내 집 카드키까지 다 놓고 나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농담하는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좋다고 평생 날 위해 살겠다며 사탕발림하던 인간이 결혼하고 겨우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 타고 다니는 차도 제가 리스로 뽑아준 거고 집은 원래 처음부터 제가 살던 집이라서 그냥 남편만 빈손으로 쫓아내면 끝이었습니다. 개념 없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보고 경찰에 왜 신고했냐면서 미쳤다고 화를 내더니 이제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합의해주고 고소 취하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억만금을 줘도 합의해줄 생각 없고 끝까지 처벌받게 할 겁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이 정도 선물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 거 맞지? 나 아까 퇴근해서 방금 집에 도착했지. 아까부터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당신이 집에는 잘 들어갔나 걱정되니까 그렇지?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근 끝나고 가면서 사갈게. 아니야. 당신 늦게 오는데 먹긴 뭘 먹어? 당신이나 저녁 잘 챙겨 먹고 야근해. 그래요. 내가 맨날 바빠서 진짜 미안하다. 결혼하면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뭐하러 해? 빨리 들어오기나 하세요. 알겠어. 막차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갈게. 저는 결혼 3년 차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2년 가까이 연애 한번 하자고 따라다니는 당시의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사실 남편의 외모가 키도 좀 작은 편에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라면 평생 바람 피울 걱정은 없이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도 잃고 남자도 잃고 당시에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제게 잘해주었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째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었고 외모가 별로여도 괜찮았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년 대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도 어차피 맞벌이를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바라는 점도 없고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가 지금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기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았었죠. 결혼 전에도 대리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대리해서 진급이 되지 않던 남편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부서에 같이 일하던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할 일이 많아졌고 이때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겠다면서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뒀다는 과장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요. 아니 무슨 회사가 일주일에 3번을 야근을 시키냐?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대? 하필 일이 가장 바쁠 때 과장이 그만둬서 그래. 그래도 요 시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 휴가 때는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에 놀러 가자. 제주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요즘 우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알아? 그럼 알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놔야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없어. 맨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저번 주에도 토요일에 출근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엔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당신도 알다시피 체계가 좀 없잖아. 알겠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저녁밥은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챙겨 먹도록 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무슨 놈의 회사가 사람 한 명 빠졌다고 매일 야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출근까지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줘야 할 텐데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뭔가 일 처리하는 것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혼자 저녁 먹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심심치 않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요일에는 피곤하다고 하루 반나절 내내 잠만 자고 우리가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것도 드물어지고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소소한 부부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이번에 진급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일을 좀 줄이고 나랑 시간을 더 보내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월급도 오르고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남편이 출근 안 한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전날 늦게 퇴근하고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밥을 먹이려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서 먹여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자고 있는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씻지도 못한 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며 저녁 먹기 전까지는 들어오겠다 하고 황급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회사를 혼자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도 그렇게까진 열심히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떠난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요. 마누라한테는 회사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어. 어디로 가면 돼? 저번처럼 그냥 처음부터 방 잡고 만날까? 저는 카톡을 보자마자 이걸 뭐라고 답장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기도 했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외모가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키에 잘생겼다고는 하기 힘든 얼굴,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뱃살까지 두둑하게 잡히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 이런 30대 중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탐내겠나 하고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못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여보. 방금 카톡은 내가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거야. 친구랑 장난치느라고 그런 거야? 됐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버리거나 삭제할 생각하지 말고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천천히 들어봐. 나랑 게임 같이 하는 동식이 있지? 걔한테 하는 이야기였어. 동식 씨한테 전화해볼까? 당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망신 주기 전에 헛소리 말고 들어와. 알겠어, 여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편은 바람 피운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이미 지워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진도 몇 장 찾을 수 있었고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 등 찾아보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편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최종 결정타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찾자마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결혼을 계속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인기라고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5살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이번에 저한테 들키게 되면서 그쪽 집안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을 받게 생겼는데 집안에 숨길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연애할 때나 우리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건 계획적인 바람이었건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순간 결혼 생활도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남편과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 상간녀만큼은 자긴 바람 피운 적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쪽 가정도 깨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네요.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된다면 제 전남편과 합쳐서 가정을 이루면 딱일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의 만남이라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겠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얼굴이라도 좀 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억울하지는 않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